26페이지입니다.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한 개 도시 안이죠. 도시 안에. 책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의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한 개 도시 아니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시에서는 시장이, 구에서는 군수가, 군에서 군수가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요거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라고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그 말이죠. 내용은 알다시피 거의 거론된 적 없고요. 다만 약간 다른 계획과 비교한다면 6번하고 8번 정도만 체크만 하자.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이죠. 8번 경관에 관한 사항이죠. 조금 전에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이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내가 할 때마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냥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적 성격은 요거 바로 비교섭적 계획 있죠. 요 내용이고요. 4번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얘도 똑같이 광역도시계획처럼 얘도 수립해서 얘도 수립을 해서 뭐 한다고요? 해서 얘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내용만 다를 뿐이고 약간 전체적인 절차 관련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똑같이 비교섭적 계획이기 때문이죠. 단지 수립권자는 한 개 도시 아니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유일하게 수립을 한다 그랬죠. 자,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수립권자하고 이제 승인권자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립권자가 한 개의 도시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계획이든 뭐든지 간에 수립권자는 한 개 도시 안 수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장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도지사 안 나와요. 국장과 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왜? 경기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각각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없는 것이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국장이 뭐 수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적 수립 예외 지역입니다. 요거는 수립 예외 지역. 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수립권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인천 빼고 지방만 남았죠. 그죠? 지방에서도 어디 뺍니까? 또 어디 빼요? 광역시 빼요. 광역시와도 경계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시하고 군밖에 없습니다. 그 시, 군 중에서 얼마?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예.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하려는지도 모르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뭐 군이야. 군 같은 경우도요,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10만 명이 안 됩니다. 양평군은 모르겠네. 양평군 혹시 아나요? 제가 강의할 테니까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한번. 양평군 인구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요. 대충
하는 김에 괜찮아요. 나는 이게 자유스러운 게 좋아. 뭐 어때? 그죠? 그리고 나와서 발표해. 자. 한 번 찍히면은 1년 내내 갑니다. 인구가 좀 많을걸요? 양평군도? 못 찾아? 12만. 11만. 근데 그만하시고. 보통 우리가, 왜냐면, 왜 물었냐면은, 시의 요건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이상 된다고 다 시가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그럼 과거에는요, 10만 명 이상 되면은 대부분이 승격했습니다. 그게 자랑 삼아 프랭카드 걸고 시 승격 빰빰빰빰빰빰 해놓고 막 카프레도 열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지금 뭐 군이 별게 없잖아요. 뭐 저 파주도 다 시가 벌써 다 되기 때문에. 근데 군에서 시가 돼버리면은 그 군에서 누렸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자녀 대학 보낼 때 특례 입학도 사라집니다. 농어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지금 저 경북 가면 경북 700군데요. 10만 명 넘어요. 그죠? 아마 양평군과 비슷합니다. 인구가.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명이 시의 요건은 되지만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광역시가 되는 요건도 얼마 인구? 광역시! 왜 또 50만 명이에요? 그거는 대도시고. 대도시고. 잠깐 실수, 그죠? 잠깐. 몇 명? 자, 광역시는요, 대도시보다 조금 커요. 광명시가 35만 명이니까 여기에 맞추지 말고, 여기에. 얼마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하지만 100만 명 이상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경기도에 100몇 명 이상 되는 시가 딱 2개 있어요. 수원시하고 어디요? 고양시. 고양시가 아마 수원시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커졌어요, 고양시가. 제가 요즘 주장하잖아요. 경기도 너무 넓어. 반쪽이자. 내가 얘기할게요. 경기 북부, 경기 북도, 경기 남도. 간만에 듣는 유머? 물론 내가 농담 반도 있지만 좀 크긴 커요. 쪼개야 발전도 됩니다. 그럼 분명히 경기 북도를 한다면은 같이 행정직 하니까 경기 북도면 아마 고양시를 주축할 것이고 경기 남도면은 수원시가 되겠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낫지. 만약에 광역시 해버리고 수원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시군 다 죽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요, 수원시 세금 가지고 그나마 조금 어려운데 쓰는 거예요, 진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광역시를 안 해주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나누자.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 사랑도며. 내 생각은 뭐냐면은 너무 넓으니까 좀 쪼개주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또 경기 북부권하고 남부권도 차이가 틀려요, 또 많이. 생활권이. 그런 생각을 내가 쓸데없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그런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특히 충청 남도가 조금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데 참 그 계룡시 같은 경우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쪽에 자꾸 문의가 오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댓글을 안 봅니다. 계룡시가 처음에 시가 될 때는 10만 명 이상이었겠죠. 지금은요 양평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5만도 안 돼. 아마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입니다. 찾아봐. 그 정도로요.
그 정도 약해요. 생각해봐요. 계룡시는 말만 시지 인구 5만은 안 돼요. 왜? 전부 다 도시로 다 이사 갔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군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군보다 약한 그런 시가 된 거예요.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오면은 더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저 지방 내려가면은 뭐 전라도 마찬가지고 있을 겁니다. 얼마예요? 4만 3천 명이잖아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은 아마 5년 내려가면은 아마 4만 명도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 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수립하냐고. 당장 지금 도로 설치해야 돼.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 필요하니까 수립하겠지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이 몇 명? 10만 명 잡은 것이고,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있더라고요. 뭐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모두가 광역도시계획 현재 포함되어 있다면 수립해봤자 중복되죠. 그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거기 박스 안에 1번 수립권자, 2번 대상지역, 바로 쌍가로 3번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읽지 않을게요. 그럼 4번은 뭐냐? 연대 수립은 뭐냐? 거기에 파란 거 1번에 인접한,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도 인접한, 마지막 줄 협의, 요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광명시 안에서 광명시장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부천시를 살짝 거치는 거예요. 광명시 안에다가 수립하는 것보다도 광명시를 살짝 걸쳐서 하는 것이 두루두루 좋아. 그때는 부천시장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많은 것이고, 협의가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또 경기지사로부터 광역계획을 지정받네 안 받네 해주네만 해버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죠? 애초 목적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때는 협의가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 그게 바로 4번의 내용이었습니다. 5번 기준 참고 박스에 똑같이 2번 정도만 동그라미 주시고요. 자, 6번 넘기세요. 절차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광역도시계획 공부하면은 절차 똑같습니다. 기공지수 협심승공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 똑같아요. 얘도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 공청회 반드시 해야 된다.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런데 법률에 보면은 여기 나와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앞에서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그대로 준용한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할 수가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공청회 14일 전에 개최 1회 한번 공고해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 기타 등등 똑같은 얘기예요.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기초조사할 때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요 두 가지만큼은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하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포함하라. 포함사항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토하고 제. 토제. 일단 따라합시다. 토제. 토가 뭐죠? 토지 격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두 가지만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포함해서 해라 그 말이죠. 그 내용이 쌍가로 1번 보시면 똑같이 그죠. 1번 끝에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그대로 준용해서 똑같이 해라. 이럴 때 2번 시도지사 등등은 기초조사의 내용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뭐죠? 토지적성 평가. 두 번째 뭡니까? 재해 취약성 분석이죠. 요거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해라. 그래서 토제 따라해. 토제.
3번 보니까요. 3번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든 이후 나중에 불과 2, 3년 전에 후발주자로 최근에 생긴 법이에요. 그러면 3번은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해야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법 만들 때 어쨌든 악법도 법이에요. 나중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원래는 이게 입안이 아니에요. 몰라야 돼요. 수립으로. 하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단어 가지고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 특히 뭡니까? 몇 년 내에? 5년 내에 연도만 가지고 나오더라. 그래서 만약 5년 내에 토제했다면은 그때 하지 마. 그때는 토제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연도 몇 년? 5년. 이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리 2번에 저를 보세요. 지방의회 의견 나오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므로 특은 특의회, 광은 광의회. 그러니까 얘는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의회. 요거죠, 그죠? 의회 의견. 광명시는 광명시 의회 의견. 여기에 수립권자에 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의견은 없는 겁니다.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얼마 내에? 똑같이 3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요. 이 중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 요겁니다. 시장 군수예요, 시장 군수. 아시겠죠? 수립권자가 광명시 포함해서 시장 군수일 때는 바로 누구 찾아가서 승인 받느냐? 누구죠?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요, 요거 특광, 특시, 특도는, 그죠? 특광, 특시, 특도는, 자, 승인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심의 통과되면 그대로 그냥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밖에 없다. 이때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기, 공, 지 걸쳐서 수립하고요. 그 내용 여러분들 바로 쌍거리 2번. 왼쪽에요. 왼쪽에. 쌍거리 2번은 바로 의회. 그 다음에 2번은 30일 이내 의견이고요. 자, 7번. 확정, 요거는 특광, 특시, 특도일 때이고, 승인은 시장 군수일 때죠. 그죠? 그러니까 쌍거리 1번은 뭐냐? 특광, 특시, 특도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고요. 쌍가루 2번은 시장 군수가 승인할 때, 수립할 때 1번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받아라. 그 얘기인데 절차는 같습니다. 들어봐요. 들어봐요. 자, 시장 군수 먼저 합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습니다. 자, 신청하죠. 하면은 도지사가 이걸 뭐하고요? 협의 거치고 뭘 거치죠?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방이니까 요거 분명히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협이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도지사가 승인도장 찍어준다 그랬죠? 이럴 때 협의도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협의한 사람에게 한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수립권자에게도 한부를 각각 뭐 한다고요? 송부하게 되면 수립권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도 공고한다. 공고하면 얼마 이상? 그렇죠. 해도 열람을 시킨다. 바로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랬죠? 예. 그런데 특광, 특시, 특도가 수립권자일 때는 기공지 거쳐서 수립하는 건 똑같죠. 그죠? 승인권자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계획이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그 계획은 그냥
수립 완성, 즉 확정. 그러면 협의한 사람에게만 송부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하지 않겠죠. 협의한 사람한테만 송부하면 하고 수집권자는 그 즉시 바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얼마 이상 똑같이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것이 쌍거일본의 1, 2, 3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알고 이해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은 파란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것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수립권자에서 이제 약간 내용이 추가된 것 뿐이고 절차 파트는 큰 틀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8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재정비죠. 1번 몇 년마다? 몇 년마다?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없죠. 그죠? 요거잖아요.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나온다. 5년마다 재검토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요, 두 계획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광역도시 계획이 뭐 계획이라는 단어는 나오겠지만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랑 관련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절차만 배우면 끝.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용도 다 하잖아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제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르다. 경관계획에 여기 있더라. 도시군 기본계획도 내용 많지만은 헷갈리지 않게 기반시설에 경관에 여기 있더라. 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무조건 관련성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알아야 하는데 하지만 자연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힘 빠지면서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럼 먼저 우리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책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법적 의의 및 법적 성격인데 의의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1, 2, 3, 4, 5, 6이죠. 예.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자연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를 뭐하고 지정하거나 뭐 할 때 자, 변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배운대로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도시자연 공원 구역. 얘를 뭐하고?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이 있죠. 세 번째, 기반 시설을 뭐하고요? 그렇죠.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그죠,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죠. 다섯 번째,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그죠. 구역을 뭐하고? 지정 또는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자, 안 쓸게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뭐하고요?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하고 또 뭐 있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요거죠.
시, 수, 도, 입. 5개가 뭡니까? 용도 구역이에요. 그리고 얘가 용도 지역, 얘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개, 시, 수, 도, 입.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이다. 개, 시, 수, 도, 입이다. 그러니까 여기 구역자가 들어갔다고 전부 다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 시, 수, 도, 입 5개밖에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입. 여기 보면 전부 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하려면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려면은, 아시겠죠? 용도 지구로, 용도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반시설, 도로 등등을 설치하려면, 그 외에 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되면 하라고 말이죠. 결정되면 진행되는 것이고, 결정되면 그때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먼저 수립 승인이 아니고, 얘는 뭐라고요? 입안 결정이죠. 입안 결정.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입안권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요 내용이 이제 책에 줄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가로 2번 법적 성격은 구속적 계획 있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입안. 먼저 입안권자 같이 봅니다. 저로 봐요. 먼저 입안권자는요, 당장 도로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안권자, 자,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하여야 한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 안에서야 당연히 광명시장이 입안하는 겁니다. 광명시와 부천시가 연결이 있다면 그때는 달라요 또요. 이렇게 인접지를 포함한다. 이 뜻이 굳이 다르게 말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제 표현이 인접지를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럴 때는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아니면 양보해서, 그죠? 광명시장이 양보해서 한 명으로 입안할 자를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각자 자기가 입안을 해야 한다고만 우긴다면 각자 협의 안 되겠죠? 예. 무조건 내가 한다, 넌 네가 한다, 같이 하는 건 안 된다. 내가 할래.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럴 때는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2가지요. 자, 어떤 경우냐. 부천시장하고 광명시일 때는 같은 도고, 광명시하고 금천구는, 그죠? 다르죠, 그죠? 예. 서울시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시도에, 즉,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만약에 광명하고 금천구하고 연결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보다 한 급을 높은 누가? 국장이 특광, 특시, 특도 여기까지 그죠? 중에서 뭡니까? 국장이 입안하는 게 입안권이 얘니까 이 중에서 입안할 자를 뭡니까? 지정한다. 이거요. 졸다가 딱 깼습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이게 아니에요.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은 딴 데 가니까요, 쉬는 시간에 왔어요. 나한테 교수님 이게 왜 국장이 지정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졸아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은 도에 있다. 그때 누가 합니까? 그렇죠.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입안할 자를 뭐 한다고요? 지정한다. 지금 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그 구역을 지정하려고 입안하는 거라면 그때 누가? 여기 할게요. 만약에 수산자원이 있다면 그때는 누가? 회장이 회장. 회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이해만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것도 지문에 뜬 적은 거의 없어요. 없고 한 요 정도만. 협의, 아시겠죠? 공동. 왜냐면은 지금 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그래도 듣고 대충 이런 게 있다고 알고는 가자, 시험에. 시험장 갈 때에. 두 번째, 예외. 자, 국장도 입안할 수 있고요. 또 누구도?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다.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고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국가 계획일 때. 그 다음에 용삼위가. 처음 들어보죠? 그죠? 따라합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시 한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여기 용도 구역. 용자 들어가는 것이 세 개다. 아시겠죠? 따라해. 용삼위.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용삼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용삼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 지정 사유고요. 그 다음에 명색이 국장은 우리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말 안 들을 때 국장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은 경기지사가 도지사가 본인이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뭔데? 그건 법이 없어요. 굳이 내가 말한다면 뭐 광역계획과 관련된 게 있겠죠, 그죠?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용삼위가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이것도요, 내용은요, 그냥 큰 틀에서 그냥 국가계획 정도만 국장이다. 그 정도 알면 돼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있자. 혹시나 또 나온다면 한 번만 듣고 있으면 금방 풀어요. 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고 예배가 뭡니까? 국장, 도지사. 이 정도는 일단 알면 돼요.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배, 국장, 도지사. 하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도? 회장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는 정도는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정권자는 누구냐? 웬만하면 내가 입안해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누구냐? 원칙이 시도지사하고 대장이다. 그러면 여기 중복되는 거 잠깐 볼게요. 중복되는 거 여기서요. 자, 시 안에 특광, 특시죠, 그죠? 여기 특광, 특시 있죠. 여기 그죠? 도 안에 여기 특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대장 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시장과 군수 있지만 도 없어요. 그죠? 여기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내가 입안해서 내가 그냥 결정합니다. 이해되죠? 예. 근데 일반 시장과 군수, 공교롭게도 광명시장은 결정 못해요. 일반 시장과 군수는 입안해서 누구 생각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일반 시장과 군수는 부천시장 빼고 여기 도,
찾아가서 결정받습니다. 나머지 전부 본인이 입안해서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과 군수가 유일하게 내가 입안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장, 군수가 여기서요 대장이 없으면 맞지만 있으니까 요거는 일반 시장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여기 있으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는 그렇죠. 지구 단위였죠. 지구 단위라고 내가 쓴 이유는요 두 개 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된 이후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명시장이 양평 군수가 일반 시장 군수가 입원했다면 요것만큼은 무조건 내가 결정해요. 요것만큼은 나머지 전부 다 결정 못하고 경기지사 찾아가서 결정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외. 자, 예외는 누굽니까? 국장이죠. 국장이 입안을 결정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국가 계획으로 여기서 봅시다. 본인이 입안 다 쓰지 말고요. 본인이 직접 입안한 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 계획 다 포함해서 국장 여기 특광, 특시, 특도, 대장도 쥐가 입안해서 결정하는데 하물 국장도 그죠? 내가 입안한 것을 내가 분명히 결정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용도 구역 중에서입니다. 용도 구역 중에서 개, 시, 수, 도, 입. 이 중에서 먼저 봐봐요. 개발자원구역 국장이 결정합니다. 입지규제에도 구역이든 계획이든 전부 다 국장이 해요. 그런데 여기 시가화는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딱 어떤 경우만 국정하죠? 국가 계획과 연계가 돼 있다면 무조건 결정권자는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또는 계획까지 그 다음에 국가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시가화 아시겠죠? 요 말 빠지면 아니에요. 되어 있는 시가화, 개, 시, 입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요? 국장이 결정을 한다. 여기서 요거 수산자원은 답 나왔는데 누가요? 얘는 회장이 하고요. 도는 도. 원칙적인 결정권자 가지요. 시도지사하고 대장이 한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에 결정권자가 곧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랑 같은 인물입니다. 기, 주, 지, 이, 협심, 결정이 곧 지정이니까. 그렇죠? 요까지, 요건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앞에 나온 요겁니다. 그러면, 저로 봐요. 그러면,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면, 원칙, 예외 나오지만, 원칙과 예외를 구분치 말고,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처럼 구분치 말고, 한꺼번에 그냥 입안권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랑 같아요. 그죠? 뭐죠? 얘는 국장. 또 시장, 군수다. 군수. 원칙과 예외 구분 없이. 얘는 국장, 그다. 시장하고 그다음에 대장이. 요거는 예외니까 일단 빼두고. 그죠?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끝에가 대장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요. 그죠? 다르죠, 약간. 그래서 앞으로 결정권자, 용도 지역부터는 분명히 앞에 있는 주어가 얘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 결정권자가 얘니까. 물론 이제 여기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30페이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입안권자가 누구고
결정자가 누구냐? 그럼 어떠한 절차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가? 이 파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쌍가루 2번. 2번의 기준입니다. 1번 관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 맞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포인트. 광역도시 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수립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취소할 뿐입니다. 취소 사유지 무효사유가 아님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은 가로 2번 입안시 작성 서류입니다. 국장, 수산자원은 회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뭡니까? 원칙과 예배 따지지 말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는 그 얘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요거죠.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두 번째 계획 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해라.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는 계획도와 계획 조서인데 그 계획도가 뭐냐? 참고 박스의 1번 계획도는 줄 거예요. 축적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요거 지형도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번이 아니고 마지막 줄 만약에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다면 해도, 해저 지형도 등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3번 차등 위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 시설 종류 등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 인구 밀도 전부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그 말이 맞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되고요. 4번 기준. 국장. 3번 위반 제한.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반권자에게 항상 위반권자는 행정청이에요. 그죠?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아니 민간 그 지역 주민이 이해 관계자 포함해서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입반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 분명히 이거는요. 요거 위반돼서 사업 진행되면은 분명히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가 생기면 야, 내 땅 접해 있구나, 올라가겠구나,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을 발전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대상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즉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럴 때 제안하는 사람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 1번의 기반시설.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1번 기반시설, 2번 지구단위, 3번의 1번 용도지구 중에서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2번 뭐냐고요?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래서 기반의 기, 2번의 지구단위의 지, 3번의 1번 산업유통의 산, 2번의 마지막 줄 지구단위 계획의 지, 동그라미 마시고 기지산지. 시작. 기지산지. 한 번 더 시작. 기지산지. 한 번 더 시작. 기지산지. 4개에 대해서만 위반권자에게 제안할 수가 있다. 그 지역 주민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명 꼴랑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일정 부분에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지산지에서 당연히 저를 보세요. 주민이니까 순수한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소유자 동의는 받되 마지막 줄에 뭡니까? 국공유지는 당연히 제외한다. 왜? 주민이니까 주민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줄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이럴 때 기는
전체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산지는 똑같습니다. 각각 3분의 2예요. 3분의 2.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아시겠죠? 이거는 토지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면적만큼의 소유자 동의받는 겁니다.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다 같이 시작.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기. 그 다음에 3번. 그 중에서 기지, 산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요건이 뭐냐? 박스 안에 1번.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되고요. 2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 관리지역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고요. 자, 넘겨 4번. 맨 끝에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당연히 적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틀린 거라고는 공부할 건 1번, 2번, 3번 정도죠. 3번. 4번. 제안서의 절차. 그러면 입안권자가 제안한 내용을 보고 입안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가타 여부 통보가 이루어진다. 얼마 이내에? 45일 이내. 얼마? 45일 이내에. 연장 있어요. 얼마? 1회 30일. 연장 45일 이내 1회 30일 연장할 수가 있다. 2번. 국장 등은 입안권자는 그 얘기죠. 예. 여러 가지 내가 잘 몰라. 입안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하면 전문가 통해서 바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내가 알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무적이죠.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닙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5번 비용 부담. 네가 입안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너 때문에 들어가. 세금 들어가. 너도 일부 부담해. 라고 입안 및 사업 비용이 아니라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절차 파트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